말을 선택하는 건 당신이지만 그 다음에는 말이 당신을 지배한다. 부와 행복을 끌어당기는 말의 알고리즘, 고은미, 김정호, 지음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말의 마법부터 시작을 해보시죠. 그는 중학교 입학시험에서 2번이나 떨어졌다. 대학 입학시험에서도 2번의 고배를 마셨다. 첫 번째 대학 입시에서는 수학에서 120점 만점 중 단 1점을 받았고, 두 번째 대학 입시에서는 수학에서 19점을 받아 탈락했다. 그래도 다시 노력한 끝에 가까스로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을 했다. 하지만 시련은 계속됐다. 무려 30번이나 입사시험에 떨어졌다. KFC의 매장 점원을 뽑는 면접에서는 지원자 24명 중 유일한 탈락자이기도 했다. 직장생활보다는 사업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 사업에 도전했지만 사업에서도 무려 8번이나 실패했다. 여기서 얘기한 그는 중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다. 마윈은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가장 위대한 리더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부족한 학력, 보잘것없는 집안, 못생긴 외모, 어눌한 말투로 인해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던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생각과 말이다. 마윈은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나 고난이 닥쳐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 결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항상 스스로에게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거라고 말했다. 심지어 그는 부정적인 표현이 적당하다 싶을 때에도 결코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스스로 불행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나는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불행이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었다. 대신에 그는 편안이라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나는 편안하지 않아 라고 말하곤 했다. 마윈은 말한다. 인생은 오로지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결정된다고. 못한다는 말은 결국 하지 않겠다. 하기 싫다는 말일 뿐이라고. 마윈은 인생을 바꾸려면 생각과 말부터 바꿔야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해야 한다고 여겼다. 마윈이 세계적인 기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결국 그것이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윈처럼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로 스스로를 무장시킬 수 있을까? 마음은 무한할 정도로 커서 많은 것을 저장할 수 있지만 마음의 무대인 의식의 공간은 매우 작아서 우리는 한 번에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의 무대를 점령하면 긍정적인 생각은 무대 밖으로 밀려나고 만다. 게다가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끌리는 경향이 있기까지 하고 기분에 일치하는 기억을 떠올리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불안한 기분이 들면 더욱 불안해지고 두려운 기분이 들면 더욱 두려워진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마음의 무대가 점령당하면 마음에서 불안해하지 마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특정한 생각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특정한 생각이 더 떠오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지금부터 북극곰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 대부분은 계속해서 북극곰을 더 생각하게 되는 이치와 같다. 다행히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있다. 의식의 공간이 작다는 것을 이용하여 생각을 통제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그 기술은 바로 특정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때 말이 엄청나게 유용한 도구가 된다. 생각이 잘 바뀌지 않을 때는 말을 먼저 바꾸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새로운 말에 따라 생각이 바뀐다. 마음의 무대 위를 점령했던 부정적인 생각이 무대 아래로 내려가고 새로운 생각이 무대 위로 올라오는 것이다. 그러니 원치 않는 생각을 없애려고 씨름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이나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생각을 가만히 반복해서 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억지로 반복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나는 평화롭다는 말을 반복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스스로도 잘 믿어지지 않는 말을 반복하는 건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스스로에게 윽박지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 이해할 수 있는 말, 진심을 담아 바랄 수 있는 말을 선택한 뒤에 그 말을 가만히 묵상하듯 반복하는 것이 좋다.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성장하기를과 같은 말들이 대표적인 이해가 되겠다. 이러한 말들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긍정적인 말들을 반복해서 읊조리다 보면 우울이나 좌절,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병든 말의 알고리즘이 희망을 품게 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건강한 말의 알고리즘으로 바뀌게 된다. 이 책은 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우리의 행복과 성공과 관계에 도움이 되는지를 소개한다. 읽다가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그 문장을 가만히 숙고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입으로도 자주 말해보길 바란다. 말을 통해 행복과 성공과 좋은 관계를 마음의 무대 위로 자꾸 불러내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좋은 말이 내면의 언어로 자리 잡게 되면 기존의 말 습관과 생각 습관이 변하면서 부와 행복을 끌어당긴다. 이러한 체화 과정이 없다면 컴퓨터 모니터 앞에 붙여놓은 좋은 글귀처럼 또는 교실에 걸어놓은 급훈처럼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죽은 말이 되고 말 것이다.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은 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사용하는 말을 그대로 학습하게 되는데 부모로부터 배운 말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성인이라면 더 이상 부모의 말하기 방식을 답습할 필요는 없겠다. 지금 자신이 사용하는 말에 변화를 줌으로써 언제든지 말의 방식, 나아가 생각의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 건강한 말 습관과 생각 습관을 만들어 자신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만들어보자. 이 책 속에 단 한마디 말이라도 독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 삶을 지탱해주고 훌륭한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제1장 운명을 바꾸는 말의 알고리즘. 속말과 바깥말이 우리를 조종한다. 언어는 마치 달이 조류에 영향을 미치듯 우리에게 숨겨진 힘을 발휘한다. 리타 메이 브라운의 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리는 수많은 말에 둘러싸여 하루를 보낸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혼자 있든 함께 있든 집에 있든 바깥에 있든 말이다. 우리는 이 말들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다. 말이 우리의 행동, 기분, 신체, 감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루 동안 접하는 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혼자 마음속으로 하는 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 내가 남에게 하는 말,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일방적으로 듣게 되는 다른 사람들의 말, 그리고 여러 대중매체의 영상이나 지면에서 접하게 되는 이미 이미지화되거나 활자화된 말. 이처럼 말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다. 스스로에게 하는 속말과 밖에서 들려오는 바깥말이다. 스스로에게 하는 속말은 다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와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긍정적 영향을 주는 속말의 대표적인 예는 스포츠 선수들이 자주 하는 혼잣말이다.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선수들이 혼자 중얼거리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선수들은 스스로를 격려하거나 불안을 조절하기 위해 혼잣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모든 건 내 편 등과 같은 언어를 통해 자신의 기분을 긍정적 방향으로 조절하려는 시도다. 다음은 속말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다. 내담자 중에 불안 증세가 심한 사람이 있었다. 집에서는 괜찮은데 밖으로 나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불안이 심해졌다. 지하철이나 버스가 빨리 오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초조해지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그러다 공황 발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었다. 불안의 원인은 빨리빨리 해라고 명령하는 듯한 속말과 큰일 났다 라며 상황을 최악이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속말에 있었다. 몸은 가만히 있어도 머릿속에서는 이 말들이 계속 맴돌아 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초조하고 불안하고 편하게 쉴 수 없었던 것이다. 바깥말 또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와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칭찬, 격려, 배려의 말은 대체로 긍정적 영향을 준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속담까지 있을 정도니까 말이다. 반대로 무시, 비난, 경멸의 말은 부정적 영향을 준다. 가스라이팅이 대표적이다.
대상에게 반복적으로 비난과 질책을 가하여 그 대상 스스로가 문제가 있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쇠뇌의 일종이다. 이러한 바깥말을 지속해서 접하는 사람은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과 자존감을 잃고 만다. 이렇듯 속말이나 바깥말은 그 내용에 따라 우리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반복될수록 그러한 경향은 두드러진다. 즉, 특정한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하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반복해서 말한다면 점점 그 말을 믿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의 생각, 감정, 행동, 신체 감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복되는 언어적 설득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예를 들어 가짜 뉴스를 처음 접하면 우리는 거짓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고 쉽게 믿지 않는다. 하지만 반복해서 노출되면 서서히 그 뉴스에 영향을 받게 된다.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메시지에 자신도 모르게 침식당하는 것이다. 자주 노출되는 뉴스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럴 때 지혜가 생기고 현명해지며 주변 메시지에 쉽게 부안해동하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힘이 생긴다. 말도 마찬가지다. 내가 어떤 말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자신의 속말이나 타인의 바깥말을 그대로 믿게 된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말에 의해 자신의 행동, 태도, 기분이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속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떤 속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다음 그 말이 자신의 기분을 상승시키는지 하향시키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만약 습관적으로 하는 속말이 자신의 기분을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면 일단 속말을 멈춘 후에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게 좋다.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기분을 고양시키는 속말로 바꿔줘야 한다. 바깥말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타인의 말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타인의 말에 기분이 나빴다면 왜 그 말이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는지 들여다보자. 그런 다음 그 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받아들일 내용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내용일 경우 버리면 된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속말이든 바깥말이든 그 어떤 말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내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말들은 기꺼이 수용하되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말들은 단호히 거부할 필요가 있다. 내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내 자신이다. 마음속 생각은 현실로 나타난다. 이 세상은 당신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제임스 앨런입니다. GIGO라는 컴퓨터 용어가 있다. garbage in, garbage out의 약자로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뜻이다. 원치 않은 결과의 원인은 잘못 입력된 정보값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말도 그렇다. 그냥 나오는 말 같지만 그 말과 관련된 생각, 즉 정보값에 따른 결과다. 방금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혹은 그 전부터 품었던 생각이 무엇인지에 따라 지금 내가 하는 말의 내용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평소에 스스로를 형편없게 생각하고 자기 비하를 일삼았다면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자동으로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난 도대체 잘하는 게 뭐지? 등과 같은 말이나 생각이 튀어나온다. 마찬가지로 평소에 누군가를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와 관련된 말이나 생각이 쉽게 나오게 된다. 즉,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의 생각을 오롯이 반영한다는 것이다. 실수로 나와버린 말도 사실은 자신의 생각을 보여준다. GIGO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소 과격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면 쓰레기 같은 말이 나온다. 물론 그 반대도 성립한다. 보석 같은 생각을 하면 보석 같은 말이 나온다. 쓰레기 같은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일까? 반대로 보석 같은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일까? 자신에게 말할 경우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자신이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말할 경우에도 그 말을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쓰레기 같은 말이든 보석 같은 말이든 그 말을 하기 위해선
먼저 그 생각을 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상태가 되어야 한다. 쓰레기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쓰레기 같은 상태가 되어야 하고, 보석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보석 같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붓다는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남에게 던지기 위해 자신의 손에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남에게 화상을 입힐 의도를 가지고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다면 던지기도 전에 자신이 먼저 화상을 입게 된다. 독을 품은 말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독을 먹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하려면 내가 먼저 그 말의 기운을 먹어야 한다. 결국 상대방을 죽이는 말은 나를 죽이는 말이고, 상대방을 살리는 말은 결국 나를 살리는 말인 것이다. 당신은 어떤 말을 자신에게 먹이고 싶은가? 무슨 내용을 말하든 누구에게 말하든 말할 때마다 가장 먼저 듣는 자는 당신임을 기억해야 한다. 감정은 뇌의 신경 회로를 바꾼다. 무슨 생각을 할까 고르는 법을 배워라. 인생을 통제하고 싶다면 마음을 훈련시켜라. 그거야말로 우리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말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으로 구분하는 데 익숙하다. 즐거움, 행복, 편안함은 좋다고 생각하고, 불안, 우울, 화는 나쁘다고 여기며, 나쁘다고 생각하는 감정을 느끼면 이를 떨쳐버리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감정을 좋다 혹은 나쁘다로 나누는 것은 낮은 좋다, 밤은 나쁘다라고 나누는 것만큼이나 이상하다. 낮과 밤은 자연의 이치이듯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도 그 감정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건 7개의 다양한 색깔이 공존하는 덕분이다. 마음의 날씨라고 할 수 있는 감정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감정이 존재하기에 삶이 그만큼 풍요롭고 아름다워진다. 다채로운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이자 특권이다. 따라서 좋은 감정이나 나쁜 감정으로 나누는 대신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내 삶을 성장시키고 풍요롭게 하는지, 아니면 내 삶을 퇴보시키고 파괴하는지로 나누는 것이 더 적합하다. 예를 들어 질투라는 감정이 자기약대나 질투를 일으키는 대상에 대한 증오로 이어진다면 질투는 분명 나쁜 감정이다. 반대로 자신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든다면 질투는 좋은 감정이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감정이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성장을 가져온다면 좋은 감정이지만, 상대방과 자신을 옥죄한다면 나쁜 감정이다. 감정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우가 있다. 특히 감정에 사로잡혀 그 감정에 지배될 때다. 화라는 감정을 예로 들어보자. 살다 보면 여러 이유로 화가 나는 일이 생긴다. 화가 나면 그 화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런 질문을 하면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며칠까지라고 하는 다양한 답변이 나온다. 간혹 몇 년째 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 미국의 뇌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에 따르면 한 감정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데는 평균 90초가 걸린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다면 그 화는 90초 후에 생리적으로 내 몸과 뇌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90초가 지났는데도 계속 화가 난다면 그것은 내가 그 화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화를 붙잡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이런 과정을 자주 반복할수록 그런데 화를 붙잡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이런 과정을 자주 반복할수록 뇌에는 화에 이르는 전용 고속도로가 생긴다. 주변을 둘러보면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 한두 명은 떠오를 것이다. 혹시 여러분이 그중 한 명일지도 모르겠다. 화는 아니더라도 자주 경험하는 정서가 있다면 그 감정과 관련된 고속도로가 자신의 뇌에 깔린 것이다. 전용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감정은 일상에서 다른 감정보다 쉽게 그리고 자주 경험할 확률이 높다. 이런 경우를 심리학 용어로 반응성이 높다고 표현한다. 자주 반복되어 습관화된 감정은 반응성이 높은 감정인 것이다. 옆에서 누가 툭 하고 건드리면 자동으로 나오는 반응성이 높은 감정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있다면 어떤 감정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반응성이 높은 감정을 만드는 1등 공신은 생각이다.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생각은 감정이라는 불을 지속시키고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연료다. 이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자주 반복하는 생각의 내용이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후회, 그리고 그로 인한 자기 비난이라면 우울한 감정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 미래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복해서 생각한다면 불안한 감정을 느낄 확률이 높으며 타인에 대한 원망을 반복해서 생각한다면 분노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 우울, 불안, 분노를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생각을 반복하면 뇌에는 특정 신경 회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직통 연결 통로는 작은 자극에도 쉽게 우울, 불안, 분노의 감정을 촉발시키고 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렇게 반복해서 자주 경험하는 정서는 결국 태도로 자리 잡게 된다. 이미 만들어진 감정 회로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삶을 피폐하게 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면 기존의 회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야 한다. 운명을 바꾸려면 말부터 바꿔라.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곧 당신이다. 레지나 브렛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생각을 몇 번이나 할까? 캐나다 퀸스대 연구진에 따르면 1분당 평균 6.5번의 생각 전환이 일어나고 이를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대략 6,000번 정도라고 한다. 연구진들은 생각을 시각화하기 위해 뇌의 활동 패턴을 2차원 이미지로 변환했는데 그 모습이 애벌레 같아서 생각벌레라는 이름을 붙였다. 성인의 경우 하루에 평균 6,000번의 생각을 하니 매일 6,000개 생각벌레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셈이다. 우리가 하루에 생각을 6,000번이나 한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이다.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군집을 이루고 생각 습관으로 자리 잡기 때문이다. 마치 우리가 본 영상의 내용에 따라 그와 관련된 컨텐츠들을 자동으로 노출시켜주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처럼 주로 내가 관심을 두고 주의를 기울이는 생각은 그와 관련된 또 다른 생각들로 연결이 된다. 다시 말해 내가 만들어내는 생각벌레가 주로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가 달라지며 그것들이 결국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의식하지 못하며 더 나아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우리의 뇌는 주로 긍정보다 부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각의 알고리즘을 바꾸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 습관을 기르는 건 몸의 근육을 키우는 일과 비슷하다. 예를 들어 팔의 근육을 키우려면 팔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을 반복해야 한다.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든 기구의 도움을 받든 반복적으로 무게저항을 이겨낼 때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근력이 생긴다. 그렇게 하다 보면 들 수 있는 무게가 점점 늘어난다. 생각 습관도 마찬가지다. 이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내가 쉽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지는 이유는 긍정 근육보다 부정 근육이 더 발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긍정 근육을 반복적으로 써서 크기를 키워야 한다.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점점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지고 그 빈도 또한 늘어나게 된다. 긍정 근육을 키우는 첫걸음은 자신이 어떤 생각에 주의를 두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인디언 일화가 있다. 한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마음에는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살고 있단다. 이 둘은 늘 싸우지. 손자가 묻는다. 어떤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이렇게 대답한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늘 이긴단다. 이때 할아버지가 말한 먹이는 바로 주의다. 내가 어디에 자주 주의를 기울이는가에 따라 이기는 늑대가 달라진다. 자꾸만 부정적으로 흐르는 생각의 알고리즘을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나는 지금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틈틈이 이 말을 자신에게 건네보자. 그 순간이 바로 생각의 알고리즘이 바뀌게 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게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된다. 인생에서 능력이나 재능보다 더 중요한 변수는 언어 습관이다. 말이 그 사람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마틴 셀리그만입니다. 저자가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에 오롯이 주의를 기울여 현재의 주의를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오감 명상을 과제로 내준 적이 있다. 오감 명상을 일상생활에서 실습한 후 그 경험을 나누는 자리에서 한 여성 참가자가 했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5살 난 딸을 둔 그녀의 집은 언덕 위에 있어서 자연 풍광은 좋았지만 오르내리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어린이집 차가 그곳까지 올 수 없어서 아이를 매번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와야만 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문득 과제가 생각나서 주변 풍경의 다양한 모습과 색깔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감각에 집중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감사함과 충만함이 느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게 됐단다. 이 나무 좀 봐. 너무 예쁘다. 하늘이 정말 아름답네. 바람이 시원해서 기분이 참 좋다. 그런데 갑자기 딸아이가 그러더란다. 엄마 오늘은 안 힘들어? 예상치 못한 아이의 말에 잠시 당황하다 엄마가 예전에는 뭐라고 말했어? 힘들다고 그랬어?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하고 대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더란다. 아이고 힘들어. 왜 이렇게 높아. 더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지겨워. 더 충격적인 건 아이가 자신의 표정, 말투, 행동도 똑같이 따라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너무 놀라서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순간 멍했다고 한다. 아이를 데리고 비탈길을 오르내리면서 힘들다고 생각한 건 사실이지만 입 밖으로 꺼낸 기억은 없었단다. 그런데 얼마나 자주 말했으면 아이의 예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겠냐며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불평불만의 말을 달고 살았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번 계기로 평소의 생각 습관이 말 습관이 된다는 걸 크게 깨달았다고 했다. 말은 생각을 반영한다. 그리고 생각은 자신의 주의가 어디에 향해 있는지 알려준다. 힘들고 불편한 곳에 주의가 가 있다면 그와 관련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는 다시 말로 나오게 된다. 습관화된 말은 우연히 나온 말도 아니고 얼떨결에 나온 말도 아니다. 종을 울린 다음에 개한테 먹이 주는 것을 반복했더니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려줘도 개가 침을 흘리게 되었다는 파블로프의 개 실험처럼 어떠한 상황에서 특정한 생각을 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그와 관련된 말이 입에 달라붙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습관처럼 부정적인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습관처럼 한다는 말과 같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할 때는 웃으면서 할 수 없다. 찡그리거나 혹은 경직된 표정을 짓게 된다. 만약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습관처럼 하게 된다면 어떨까? 점점 그에 따른 표정, 근육이 발달하고 굳어져 얼굴 전체의 인상을 나쁘게 만들 것이다. 삶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럴 때 말에 재습관화가 필요하다. 다음에 4가지 행동이 여기에 큰 도움이 된다. 첫째, 나의 주의가 어디로 향해 있는지,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다. 둘째,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일단 멈춰보는 것이다. 셋째, 그 다음 어떤 말을 할지 또는 하지 않을지 선택하는 것이다. 자신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게 되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멈출 수 있게 되고 어떤 말을 사용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 넷째, 속으로 하는 말로든 겉으로 하는 말로든 평소에 건강한 말을 자꾸 사용하는 것이다. 건강한 말을 자꾸 사용하면 그만큼 건강하지 않은 말의 사용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을 재습관화할 때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럴 때 삶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에 더 가까워진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은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고 삶을 규정짓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원하는 삶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말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해보자. 다음 장부터는 자신이 바라는 삶과 가치에 걸맞는 말들이 자연스레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관련된 말들과 친숙해지는 연습을 시작해 볼 것이다. 여기까지 부와 행복을 끌어당기는 말의 알고리즘. 말은 운명을 만드는 조각칼이다. 인생을 바꾸려면 말부터 바꿔라. 1장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뇌과학이 밝혀낸 말의 법칙 8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걱정하는 말은 현실이 된다. 언어 패턴이 관계의 패턴을 만든다. 말을 바꾸면 생각도 따라서 바뀐다. 말에 의해 몸의 모든 기관이 움직인다. 언어 습관이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말로 지울 수 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울어서 슬퍼지는 것이다. 성공에 있어 능력과 배경보다 중요한 건 말 습관이다.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뱉는 말들을 진실이라 여긴다. 그리고 그 진실을 따라 행동하게끔 우리 자신을 유도한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쓰자.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